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입니다. 오늘 저는 3차 신경통하고 유사한 비전형 안면통에 대해서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강의를 상당히 기다려왔는데요. 이게 2024년 12월 이 채널 비욘디에서 한번 3차 신경통 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3차 신경통 환자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많은 환자들이 비전형 안면통 가지고 오신 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3차 신경통이라 하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옛날에 1년 넘었죠. 3차 신경통이 아닌데 3차 신경통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이 아닌데 3차 신경통에 약물 치료하고 치료되지 않는데 낫지 않는 3차 신경통이라고 그래서 3차 신경통에 대한 수술, 특히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잘못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들이 대부분 후두 신경통의 안면 전이통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심각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정확한 3차 신경통인데도 수술이나 치료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달에 한번 제가 3차 신경통 마저 정리하고 이 잘 치료되지 않는 신경통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비전형 안면통이라고 진단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아프면 그동안 대상포진 신경통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많았어요. 약간 뭐 포진이 생겼다고. 아닌 것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3차 신경통이 뭔지, 얼굴이 아프면 다 3차 신경통이 아니고 정확한 3차 신경통 아니면 그럼 다 비전형 안면통이냐, 이게 상당히 미묘한 뉘앙스인데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3차 신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3차 신경이라고 아프신 분들은 다 아름 찾아서 다 알고 계세요. 얼굴, 잇몸이 아프면 모두 3차 신경통인가? 그럼 3차 신경통이 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가 있어요. 뇌에서 이 뇌 줄기에서 얼굴로 가는 감각, 머리, 이마, 눈, 뺨, 턱, 입안, 이 부분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세 가닥으로 나눠져요. 그림에서처럼 안화신경, 상악, 위, 하악, 아래 나눠져서 요걸 세 가닥으로 나눠진다고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분포가 요렇게 돼 있어요. 이마, 광대, 여기 3, 1, 2, 3 요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우리가 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분지, 2분지, 3분지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고요. 제가 후두 신경통 말씀드리면서 귀하고 턱이 3차 신경통의 아래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귀하고 턱이 아픈 게 대부분 후두 신경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 강조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의사들도 많고요. 많이 헷갈리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 잇몸, 안, 혀, 이 부분이 상악신경이 초록색 보이는 거 입안에 잇몸 여기가 2분지 3차 신경이고 아래 턱이 아니고요. 아래 잇몸, 혀의 앞부분은 3차 신경이에요. 혀의 뒷부분, 목젖은 3차 신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의사들이 할 일이긴 한데. 그래서 머리 아픈 거하고 얼굴 아픈 거는 겹쳐요. 머리 어디까지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얼굴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두부라고 그러면 앞머리하고 앞면하고 얼굴하고 겹쳐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규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과마다. 일반적으로 머리, 얼굴이라 하면 요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겹쳐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보기 시작했어요, 의학적으로. 머리 여기, 얼굴 따로. 이렇게 의학이 세분화돼 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흔히 얼굴 아플 때 많은 신경통이 3차 신경통이고 서린 신경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형 안면통, 만성 특발성 안면통 실제로 좀 있습니다. 대상포진 신경통은 이마 여기 눈 위에만 와요. 비교적 대상포진이 늘면서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병성 통증, 특이하게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후두신경통이 안면으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의 전형적인 증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와요. 그다음에 찌르는 것 같이 충격적으로 와요. 그다음에 똑같은 자리에만 나타나요. 그리고 반드시 세수 요렇게 양치, 말할 때, 식사할 때만 와요. 이게 3차 똑같이 와요. 똑같은 게 똑같이 순간적으로만 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지가 팍팍 찌른다. 3차 신경통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3차 신경통에는 특이하게 거의 100% 듣는 약이 있어요. 테그레톨, 카바제핀, 카마제핀 이런 항경련제 계통의 신경통 약에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드리면 아파요. 요거는 다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똑같이 찌르는 것이 똑같은 자리에만 나타나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할 때 요거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의사들도 여러 환자들 보다 보면 계속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실은. 전형적인 3차 신경통 아닌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치료하다가 이 병원 저 병원 가다 보면 아유 그럼 3차 신경통 아니야? 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치료해 하다가 많은 환자들이 다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나 눈 주위, 이빨 요 잇몸 주위, 턱 이런 데 딱 똑같이 유발돼야 된다는 게 반드시 특이고 아닌 것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무겁고 쪼이고 욱신, 얼얼 그냥 아파요.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3차 신경 순간적으로 찌르는 게 와서 오면 충격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지나면 가라앉아요.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할 때. 이거는 그냥 와요. 가고 수십 분, 몇 시간씩 가기도 하고 유발되지 않아요. 테그레톨 반응이 없고요. 오히려 신경통 환자분들이 잘 아시는 뉴론틴이나 리리카에 약간 들어요. 유발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절로 나타나고 유발되지 않는 게 특징이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요것이 살짝 겹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확한 3차 신경통 반드시 유발된다는 걸 알고 환자들을 봐야 되고요. 전형적인 환자들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이에요. 요렇게 네, 맞아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네, 밥 팍 먹을 찔러요. 때, 말할 참 때, 들어보세요. 칫솔 밥 먹을 때 꼼짝을 못하고 막 가만히 꼼짝 못하고 처음에는 좀 뭐 똑같았었는데 예. 차츰차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경과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예. 지금 횟수도 덜하고 세기도 약하고. 귀 속에는 불편한 거 없어요? 예, 귀처럼 여기 괜찮아요. 귀에 없어요. 귀, 턱. 괜찮고. 3차 아니라고 그랬죠? 요거 간단하지만 여기에 3차 신경통의 모든 증상이 요거예요. 이분은 눈하고 이쪽 주위로 1번 분지 쪽으로 오는데 순간적으로 밥 먹다가 온다 그랬죠? 1분지에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돼요. 찔러요. 말할 때 유발돼. 약 먹다가 처음에 약을 좀 올리니까 들어요. 테그레톨, 카마제핀. 이 전형적인 3차 신경 이거를 진단을 못할 의사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신경통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MRI 찍어보면 전문적이긴 한데 한 번만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3차 신경이 요렇게 가는데 까만 혈관선이 여기 껴 있어요. 휘어 있어요. 요렇게. 3차 신경 혈관에 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원인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껴 있어요. 10만 명당 10명의 빈도로 그냥 요렇게 돼요. 어느 순간에 아파집니다. 그런데 약에 잘 듣다가 집중적으로. 여기 보통 예. 먹고 있으면 또 괜찮아져요. 밥 먹다가 또 순간적으로 오고 바쁘죠. 그렇게 좋아요. 하고
말할 때. 지금 말할 때 오는구나. 네. 지금 말하다가 아파서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휘어 있어서 이분은 수술을 했고요. 젊으세요. 요 하얀 신경 뒤에 빨간 요 혈관이 지금 껴갖고 요걸 분리시키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3차 신경을 누르고 있던 걸 얘를 펴서 옆쪽으로 돌려주는 아프다는 거예요. 거. 신경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으시죠? 네네네. 귀 듣는 거 괜찮고, 괜찮고요. 네. 이 뭐 냄새나 맛 같은. 네네. 아, 예, 괜찮아요. 좋으시네. 네. 요런 신경통은 좀 힘들긴 해도 수술 과정이 잘 되면 재발 없이 완치될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 70 이하의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완치를 노릴 수 있어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방사선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안 듣고 약이 올라가요. 다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3차 신경통 환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다른 환자분 전형적인 거 처음에 한번 어디가 볼게요. 아프셨어요? 여기요. 뺨 요 부분이요? 네. 어떤 식으로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팍 오던가요? 예, 뭐 할 때 밥 먹고 순간적으로 밥 세수 먹고 똑같은 말할 행동. 때, 아니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할 때 여기 한 4, 5년 됐고요. 예. 근데 이빨이 안 좋았더랬나요? 아니 이빨은 아닌데 예. 나중에 보니까는 그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빼면은 좀 괜찮고. 나질래나. 가끔 발치도 하고 오세요. 뺐는데도 안 신경 돼요. 치료하고 안 계속 돼서. 있어요. 네? 예, 그거 맨 처음에 요만한 거를 네. 하니까 태그리톨 먹으면 네. 좋아지고 네. 근데 이제 계속 다니고 뭐 하는데 그것만 안 먹으면 아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 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평생 동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아파졌나요, 요새는? 약을 더 많이 어느 순간에 먹으니까 약이 좀 예. 효과가 떨어지면서 안 듣기 시작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먼저는 욕이었어요. 여기였죠. 예. 그거는 지금 괜찮으시고. 아무지도 않은데 아. 여태까지 참 좋아요. 예, 예. 지금도 그렇고. 예. 근데 딱 오늘 어저께 저녁에 양치질을 살짝 한번 늦게 왔어요. 하려고 했더니 아, 아주 찌릿? 약간 예. 짜릿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고서 나머지는 젊고 70 이하, 특히 70, 요새는 건강하신 분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70 이하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평생 약 먹는 거를 한번 완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신경통에서 완치되는 질환은 많지 않습니다. 3차 처음에 어디가 신경통은 먼저는 완치할 수 이게-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비전형 안면통이라고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름 어렵지만 지속성, 계속 오는 거, 특발성, 이유 없다는 거야. 안면통 검사해도 이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전형 안면통은 옛날에 원인 없는 잇몸 통증이라고 그랬어요. 이비인후과 치과에서는 이 이름으로 통합돼서 똑같은 이름으로 질환을 치료하자 그래서 여러 과에서 보다 보니까 요걸로 이름을 정했어요. 지속성 특발성 안면 통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편의상 비전형, 3차 신경통이 전형적인 안면통이면 3차 신경통이 아닌 애들을, 근데 너무 오래 가는 애들을 비전형 안면통이라고 불렀어요. 얼굴, 정의입니다. 구강, 입 쪽의 통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 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 2시간 이상 계속 아픈 게 3개월 이상 가면 만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는 이래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2시간, 3차 신경통 순간적으로 몇 초? 길어야 한 1, 2분 최대한. 근데 2시간 이상 매일 아픈 거예요. 한 번 아프면 계속 가는 거예요. 아픈 곳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3차 신경도 한 곳이 찌른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니고 여기 입 주위가 얼얼하고 잇몸도 아프고 뭐 이런 식이에요. 둔하고 욱신욱신 짜증나고 성가시고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입안이 아프면서. 어떻게 아프냐고 자꾸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그냥 아파요 선생님. 치과가 원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신경치료 많이 하고 있어요. 특징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심리적인 영향 매우 크고요. 몇 년씩 아프다 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잠 못 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실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3차 신경통은 완전히 좀 말이 다르죠. 근데 이게 그냥 보면
압니다. 그래서 네. 10년 이가 전체가 욱신 어느 쪽? 위니 여기가 딱 이렇게 이가 아픈 게 아니라 예, 예. 그 부위가 그냥 서서히 온 거예요. 이가 좀 이렇게 넓어져요? 아랫니도 같이. 아랫니도 이 자체는 이렇게 안 예, 아픈데 예. 풀 때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오는 네. 거예요. 그냥 이러고 오는 거. 하다가 가려요. 네,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도 밤에 누워서 자려고 누울 때 예. 누워있는 자세가 통증이 제일 많이 느껴요. 여기는 아프죠. 누르면 많이 아파요. 할수록 더 심해지나요? 치과는 많이 가도 이상 없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선생님도 3차 신경통이 아닐까 아니면 안면 신경통이 너무 오래 가네. 자기가 주사 같은 거 하면 효과 있던가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손가락이 나는 온 신경이 여기만 예, 여기만 시스템이 돼요. 모든 일에 일단 그거부터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는 생활을 해요. 입 주위에 잇몸이 한 곳이 아프시다가 퍼지는 거예요. 입 주위로. 신경이 모두 여기 매달려 있어요. 하루 종일 가요. 저한테 왔을 때 10년이고 제가 본 지 6년 됐어요. 그러면 잇몸 주위의 시자가 처음에 치과를 부지기수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가끔 빨치도 하고요. 입 주위 퍼지고 아랫입도 퍼지고 입 주위 전체가 이렇게 뭐 아파요. 뭐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요. 정말 이게 그냥 보면 멀쩡하세요. 저절로 나타나요. 유발 안 돼. 그냥 아픈 걸. 그냥 아파요. 치과 많이 다니시고요. 구강내과. 나중에 구강내과. 이 턱 쪽으로 여기까지 퍼지면 되게 턱관절입니다 해서 턱관절 이거 끼고 계시고요.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그냥 불쾌한 감각이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뭐 팔다리 부러진 것도 아프지만 어느 정도 아픈 게 내 몸에 이렇게 특히 얼굴 쪽에 아픈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심한 정서적 반응이 있어요. 불쾌한 느낌. 사람 얼굴이 짜증이 납니다. 보면 달려있어요.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신경통약 리리카 뉴런틴 쓰다가 의사선생님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안정제를 좀 씁니다. 리보트릴 쓰는 분들 대부분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보트릴. 환자분들 다 아세요. 다 쓰고 계세요. 많이도 못 써요. 많이 주면 졸린다고 그랬어요. 효과가 없지만 그나마 쓸 수 있는 약이 몇 가지 안 돼요. 검사에 나오는 게 없고 원인이 안 보이니까 치료가 안 돼요. 리보트릴 안정제 그래도 리리카 턱관절 치료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몰라요.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이빨이 우리 하더니 왼쪽 위. 예, 여기가요. 잇몸. 이빨 뺐어요. 이빨을 여기 심했어요? 되게 심했어요. 그냥 하루에 갑자기 오더니 이거는 굉장히 계속 심하게 오는 거예요. 왔어요. 지금은 이빨 때문에 제가 양쪽으로 이빨이 퍼졌고. 욱신욱신 쑤셔요. 그래서 여기가 퉁퉁 부어요. 양쪽에 요새는 광대, 네, 처음에 여기도 아팠는데 여기는 뒷목을 이제 뒤로 아랫입모도 이렇게 비는 거. 목 뒤도 근데 불편하고. 여기는 너무 아파요 지금. 또 이 병원 저 병원 엄청 다녔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부어요 원장님. 그래요 얼굴이? 네, 얼얼하면서 막 저기 예. 여기 원장님한테 설명을 아. 했더니 예. 교수님한테 예. 가보라고. 아픈 지 2년 반 만에 어느 선생님이 저를 소개시켜줘서 오셨고요. 비욘디를 한번 봤으면 날 찾아왔을 텐데, 그죠? 한번 보세요. 그냥 저절로 아파졌어요. 너무 아파요. 많이 아픈 것 같아. 답답해서 이빨 뺐대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아픈 거. 3차 신경통은 뭐 할 때 유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잇몸이 시작해서 양쪽 광대까지, 양쪽 잇몸, 그 다음에 아래까지 입주위 얼얼하고 굉장히 불편하세요. 2년 반 동안 이거 달려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나타나요. 식사나 양치에 안 생기고 그냥 계속돼요. 불쾌한 게 2시간 이상 뭐 반드시 뭐 하루 종일 가니까 약이 잘 안 듣고요. 약이 들었으면 나한테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비전형 안면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치료 잘 안 돼요. 그래서 안정제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그래서 주위에서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간 이 환자분들은 되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냥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비전형 안면통이 아닌데 잘 몰라서 비전형 안면통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비전형 안면통이 다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비전형 안면통처럼 보이는 병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비전형 안면통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는 좀 보았습니다. 몇 명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막아보자고 합니다. 심했어요?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어. 머리가 띵 망치로 때려 맞은 것처럼 여기가 막 아프더니 욱신욱신해. 어. 머리를 때려 맞은 거 몇 달 있다가 여기 아픈 거? 거의 한 2주 정도 2주 있다가 있다가? 네, 여기를 예. 때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아파요 지금. 예, 예.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프고 꼭대기가 여기가 아프고, 아프고 그다음 요 뒤는 어디? 여기가 아, 여기요? 쑤셔요. 쑤셔요? 네. 보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쪽 아프면서 여기가 오른쪽 띵! 요거는 그러면서 여기가 부어요. 여기 뒷목이요 지금은 막 식은땀이 나면서 예, 예. 이 허리가 허리, 이 등도 등도 아파지죠. 막 아파요. 등도 아파지죠? 맞아. 여기까지. 맞아. 등은 어떤 식으로? 쪼이는 거 아니야? 쪼여요. 쑤셔요? 등이 돼요? 그냥 약만 처방해줘. 어, 예. 갔다가 안 돼서 그 치과 약을 이상은 없대죠? 네. 그러니까 껌을 씹으면 괜찮아요. 원장 그냥 제 껌을 물고 있어요. 껌을 씹으면서 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좀 결례되시겠지만. 뭐야 이거? 머리 이게 제가 요 분 증상을 좀 설명하게 쪼개놨어요. 요쪽 비저의 안면통 증상 얼굴 입 구강하고 머리 아픈 거를 좀 나눠서 쪼개놨어요. 잇몸 아프면서 얼굴 요 입주에 아픈 거 요거 하고 요거를 따로 떼서 머리 아픈 거를 한번 제가 따로 편집을 했거든요. 왼쪽 잇몸 아프면서 왼쪽 요거 아프고 2주 있다가 여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쪼이고 쑤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시간이 2년 가는 도중에 이제 반대쪽 잇몸 오면서 반대쪽도 머리가 아파지고 양쪽 목 아프고 등 어깨까지 퍼지고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면 찌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쑤셔요. 그냥 아픕니다. 이런 환자들이 또 어디 과 가면 전신이 이렇게 아파? 이유 없이 목 디스크, 등 디스크는 없어요. 거의 섬유근통 진단 받으세요. 비전형 안면통 여기 있다가 머리 아파 신경과 신경과 가. 목 정형외과 신경과 가서 목 치료해. 치과 그럼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보든지 턱관절 아냐? 등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등은 따로 저기 가서 물리치료하시고 운동하시고 MRI 찍으면 이상 없어요. 운동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야가 되는 거죠. 이 쪼개서 쪼개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붕 뜨는데 그래서 이게 섬유근통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이런 소인을 갖고 있는 통증 질환 환자다. 심지어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까지 진단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는데 열돼서 지금 한 20%가 좀 우리해요. 예. 근데 그럼 좀 밑에 80%는 좋아졌네, 잇몸이. 네네 많이 예. 좋아졌죠. 내가.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나니까 여기가 조금 우리해요. 이렇게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 수술했는데 여기요. 예. 여기가 아파요. 여기. 그거는 좀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요 목 여기하고 등 쪽에 아프던 것 좀. 없어졌어요. 요거 없어졌어요? 네네. 다행이네. 네. 그 팔 아프던 건 좀. 팔은 괜찮아요. 팔도 아팠는데? 여기 이렇게 아팠었는데요. 예. 괜찮아요. 다. 큰 느낌은요? 이건 없어요. 슬림해졌잖아요, 원장님. 예. 이렇게 퍼가지고 예. 막 여기는 아프지, 여기는 퉁퉁 붓지. 아주 싹 가라앉았어. 예. 네, 뭔가 이물이 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불편해요. 뭔가. 약간 좀 줄고는 있다, 그죠? 네네. 다행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요. 이거는 재수가 아니고요. 요것을 관찰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수술할 수 있게 생각을 한 거는 접니다.
그래서 왜 비전형 안면통 그냥 두통으로만 치료를 했는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입주위만 보면 비전형 안면통이에요. 그냥 어떤 의사를 대고 어떤 사람이 봐도. 하지만 머리만 따로 쪼개보면 후두신경통의 안면 전이통이에요. 후두신경통 편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한번 후두신경통의 안면 전이통 손병철 교수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많은 환자들이 요새 보면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고 왔었어요. 이미 많은 분이 다녀가셨고 한번 후두신경통의 안면 전이통이 어떤 건지 한번 그러니까 잠깐 반대로 여기 말씀드릴게요. 찔렀고 예. 지금은 여기 찔러서 이쪽에 여기도 귀 속이 아프면서 이게, 예. 힘줄 타고 내려옵니다. 저는 여기가 아프면서 타고 꼭대기 내려와가지고 귀 귀 아프면서 아프면서 귀 속이 아프면서 귀 속, 치아가 턱. 아래 앞뒤 이 안쪽인데 안쪽에.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타고 이게 보세요. 힘줄 타고 여기까지가 엄청 여기는 목 옆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귀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파. 예. 이거는 이제 호가담. 눈도 아프고 아까 귀 속하고 여기 턱하고 잇몸 아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 있어요. 뒤쪽 여기 요렇게 해서 귀하고 턱은 3차 신경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3차 신경 아니에요. 눈은 3차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 3차 이 신경이 다른 거예요. 오른팔 왼팔처럼 다른 신경, 앞쪽 뒤쪽 다른 신경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여기 검사하면 이상 없어요. 안과, 이비인후과, 턱관절, 경추 MRI, 머리 MRI 요겁니다. 저는 요 뒤통수에 후두신경이 힘줄에 눌려 있는 거를 풀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렇게 보면 후두신경이 요 힘줄에 여기 쫙 껴가지고 이렇게 아프던 옛날에 아프던 건 좀 덜해. 머리 아픈 거, 여기 생기던 거. 마사지 맞아. 받으러 다녔는데 요거 좀 달아지고 어깨 있어요. 목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다음에 요 귀 귀. 여기 어때요? 귀 안에가 엄청 아팠거든요. 예. 근데 하나도 안 아파. 아, 그래. 치아도 하나도 안 아파. 아, 턱. 잇몸. 치아가 막 빠질듯이 아팠거든요. 근데 예. 하나도 안 아파. 아, 그래요. 다행이시. 아, 편두통이 맞아. 20년부터. 만성 편두통으로 그러니까 잇몸이 치료했고요. 아프니까 잇몸이 이빨이 아프- 빠지고. 잇몸 아팠어요. 잘 보세요. 이빨이 잇몸이 빠질 요 것이다. 한 부분이라니까. 현재 잇몸. 그러니까 요걸 쪼개서 보면 치과, 신경과 이렇게 쪼개 보면 아 잇몸 아픈 거는 치과 가고 머리 아픈 거는 신경과, 신경외과 가고 눈 아프면 안과 가고 코 이상해 이비인후과 다 귀찮아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야. 해줄 거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합을 잘 못하고 있고 뭐 제가 꼭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왜 이랬을까? 이거를 많이 고민하다가 2017년도에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 환자들 치료하고 있는데 후두신경은요. 목 어깨 근육이 이렇게 올라서 이 뒤에 여기 톡 튀어나온 이쪽에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서 붙어요. 그리고 귀 뒤쪽에 여기에 힘줄이 이렇게 붙습니다. 문제는 힘줄이 붙는 요 사이로 신경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신경이 근육이 아닌 힘줄 사이로 통과하다 보니까 힘줄 사이에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많이 좁습니다. 좁은 채로 그냥 잘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요걸 마찰이해서 순간적으로 부으면 요 신경 가는 자리 요게 요렇게 해서 꼭대기 옆으로 가면 요 측두까지 가요. 꼭대기가 아프고 시려 이런 사람도 있고 요렇게 귀 뒤에 요렇게 아프면서 목까지 위로 가면 이렇게 아래로 가면 요렇게 어깨까지 가요. 이게 방사가 돼.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요 자리인데 되게 귀 뒤 여기를 딱 짚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요렇게 아프면서 요 신경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꼭대기 여기까지 귀 쪽, 턱, 목. 그래서 요 신경이 실은 후두라고 그러는데 후두 신경이 3차보다 뇌에 더 가까이 있어요. 여기 눌리는 게 실은 통증 중추가 경추의 2번에 있거든요. 3차보다
요렇게 귀하고 모여서 요렇게 오는 요 통증제 같이 합쳐지는데 후두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증 중추에서 합쳐져서 이 딱 매트릭스가 짜지는데 뒤쪽에 후두 신경이 눌려 있는 게 계속 자극이 되면 요 통증 중추에서 흥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것이 이게 앞쪽으로 뇌가 착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아픈 게 앞쪽으로 와요. 그러면 이유 없이 눈이 아프고 뺨이 얼얼하고 그중에서 심한 사람들이 이 통증 중추의 이 변화가 심한 사람들이 잇몸으로 가요. 더 눈 이쪽으로 가고 더 심한 사람들이 몸 안쪽으로 중간으로 가요. 이게 제일 뇌가 많이 변한 거예요. 이가 아프지 않은데 이가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볼 때 시간이 있으면 이제 모두 설명해 드리는데 혀나 잇몸 이 안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전이통이 제일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아까 그분 2년 6개월인가 만에 왔는데 좀 빨리 오면 빨리 없어져요, 잇몸이. 10년, 6년 이렇게 와서 늦게 오면 요것들이 조금씩 남아요. 왜냐하면 뇌의 아픔이 각인돼 있어요, 통증 중추에. 그래서 신경 많이 쓰고 날씨 굽고 스트레스 받으면 아픈 게 싹 올라와요. 본인들이 알아요. 아, 교수님 좋다가 한 일주일 전에 저기부터 다시 좀 아파요. 실은 아픈 게 아니고 뇌 중추가 다시 아픈 게 올라가요. 무서운 기억이 있으면 다시 어떤 데 가면 무서운 그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아픈 것도 기억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중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뇌가 변화됐다가 없어졌다가 원인이 없으면서 다시 그 느껴요. 날씨 구조도 옵니다. 진짜 신경통 환자들이. 그리고 아까 그분처럼 팔다리로 퍼져요. 그냥 아파요. 어떤 분들은 얼굴 반이 얼얼하고 온 전신이 여기저기 찌르고 쑤시고 아픈 분들 생겨요. 심한 환자들은 섬유근통으로 약 드시고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머리 아픈 사람, 후두신경통 환자 치료한 분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거를 통합이 안 되면 편두통, 긴장두통, 한쪽 아프면 편두통, 양쪽 아프면 긴장두통, 그냥 두통 설명 못해. 신경통 두통이다. 제일 많은 거 경추성 두통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했죠. 흔히 이쪽이 아프니까 일자목, 승모근, 목비근, 목 디스크, 뭐 공부 좀 찾아보니까 소두신경입니다. 이쪽이 아프니까. 그리고 의사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아닌 거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뇌 MRI 풀필요한 거 많이 하셨어요. 뇌 겁이 나니까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뇌졸중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뇌졸중 오는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MRI 많이 하셨어요. 수많이. 계속 아프신 분들은 여러 병원 MRI 들고 와요. 경추는 기본이고. 이상이 없대는데 왜 계속 아픈데?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계세요. 뭐 사기도 하고 케이블 TV나 뭐 많이 팔잖아요. 이런 거 잘 때 목 비게 요것이 아마 대부분 후두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많이 괴로운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낫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일 억울한 일은 이거 몰라서 얼굴 이쪽으로 간 걸 엉뚱한 치료하는 거 수년씩 돈,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이게 눈 주위가 아프고 심한 사람 빠질 것처럼 아파요. 그러면 편두통이라는데 눈 계속 아파요. 이러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옛날에. 아니 뭐 안과 가면 이상 없대는데 녹내장 초기입니다. 그럴듯하죠. 녹내장 눈물 약 넣고 계신 분은 많이 봤고요. 광대 얼얼하고 그중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 턱 주위 쪼이고 턱관절로 많이 몰려갔어요. 잇몸에 그 스플린트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까 보신 것처럼 답답한 발치도예요. 전 4개 뼈 본 사람도 봤습니다. 그만큼 멀쩡해 보여도 이게 아픈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요거를 안 보고 뒤를 옆에 전체를 안 보고 요것만 병원 가면 비전형 안면통이 되는 환자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비전형 안면통은 치료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몰라서 쪼개지고 이과 저과 신경과 치과 신경외과 목 정형외과 뭐 이비인후과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이거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럼 침 맞고 그냥 요렇게 전체를 봐야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돌아와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도 옛날에 환자분들 많이 놓쳤구나. 그 사람들이 뭐 MRI 괜찮으니까 좋은 의사들은 괜찮습니다. 운동하시고 약 잘 안 듣습니다. 운동하세요. 뭐 혈압 당뇨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랬거든요. 반성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인이 있었어요. 무조건 좋다고 뭐 MRI 괜찮으니까 좋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 같고 나중에는 좀 그런 환자들은 귀찮아요. MRI 다 들고 와서 검사할 것도 없는데 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뇌졸중 검사나 하시죠. 뇌졸중 치료하시는 분도 많고요. 쓸데없이.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비전형 안면통 아직 원인도 없고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서 완전 호전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어요. 비전형 안면통이 아닌데 몰라서 치료 못하는 그 고통을 한번 막아보고자 합니다. 그 환자들 중에 일부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이 후두신경통의 안면 전이통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요. 뭐 나한테 좋은 편지 남겼던 환자분들이 기억에 남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꼭 제가 명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러 대학병원들 전전했다. 이 말이 제가 후회되는 저만의 잘못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못해서 그런 것들 바쁘고 과 쪼개지면 수년 동안 쪼개져서 여기 다닌다고 대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괴롭고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모임도 떨어지고 이게 불편함. 그냥 보면 멀쩡해요. 뭐 그래서 어떻게 뭐 오셨고요. 제가 열심히 들어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증상을 제가 기록하고 요거 후두신경통의 안면 전이통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뭐 좋아서 보는 건 아니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00% 아닙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안 오세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뭐 농담이고요. 이분은 조금 제가 꼭 비온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후두신경통 안면 전이통 한 사람의 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길긴 한데 그거 보고 찾아왔어요. 글 잘 쓰십니다. 제가 요거 보면서 이 환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20년 아팠어요.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머리 감각이 왼쪽 한쪽이 아픈 경우 더 잘났습니다. 한쪽이 아픈 경우 양쪽보다. 왼쪽 머리 감각이 둔해지고 머리 감을 때나 만질 때 이상한 난 감각이 오고 신경에 이고 그다음에 귀 속에 아픈 거 후두신경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편 한번 보십시오. 귀 옆 턱관절 이거 여기서 간다 그랬죠. 편두통도 생겼다 없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신경이 마찰이 되면 아프다가 이거 계속 얼굴까지. 그래서 후두신경통 턱에서 소리 납니다. 턱관절 치료 많이 했겠죠. 이빨도 남아 있습니다. 턱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뇌 변화가 와서 전이통이 심한 사람들은 잇몸하고 혀로 가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보세요. 손가락 뼈들이만 이거 뭐 전신이 아픈 거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허리도 아파. 이게 귀찮아요. 저도 그랬어. 뭐 나한테 이거 아프다고 하는데 왜 허리 이야기를 하고 그래? 허리 척추 가서 보시고 손가락 뼈 저기 가세요. 하고 싶지만 이걸 들어야 돼.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 중추에서 이 아픔이 각인이 되면서 얼굴로 퍼지지만 이 심하면 잇몸,
팔다리 온몸이 아파지는 게 이겁니다. 아까 등 허리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섬유근통으로 치료하고 계세요.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어지럽기도 해요. 이분들. 무기력.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바로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고 그러시고요. 뇌동맥류도 발견돼 가지고 그것도 치료했고요. 예. 그래 가지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공황장애도 오셨고요. 과호.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분 이제 안 오세요, 실은. 많이 좋아지는 데는 1년 걸렸고요. 정신과약도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학회나 이런 데서 의사들 교육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여러 신경통 한데 선생님들 의사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책에서 본 거 다른데 네가 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만든 몇 건 찍어 놓은 거는 환자들이 답답한 사람들은 유튜브 찾아보더라고요. 찾아보신 분 중에 내가 보여드린 이런 분들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만약에 이거 못 봤으면 저 사람 평생 아팠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주위에 이런 분 있으면 한번 소개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좀 마지막에 이 글을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한테 한 얘기예요. 유튜브 보고 좀 배우라고. 책에 안 나오거든요. 미안합니다. 요 내용은 한 10년 지나면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우리는 교과서 위주의 의료를 하고 있고 학생 때 배운 거, 전공 때 본 게 답니다. 현재는. 아직 제가 세계적으로 무슨 대가가 돼서 모든 걸 정리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느낀 게 2017년이고 그 이후에 거의 한 10년이 돼 가는데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 결과가 좋아진다는 걸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5년이 걸렸어요. 그 환자들이 대부분 다 좋아진다. 어느 정도 이상 좋아진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지만 이 유튜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인데 배가 아파서 제가 요 근처는 아니고 요 저쪽 동네에 사는데 배 아픈 사람인데 근처에 내과 가보면 내과를 못 찾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길에 찾아봐요. 내과 어디, 소아과 어디 있나? 소아과 우리 동네 없어요. 아주 뭐 큰 동네가 아니니까. 아프신 분들은 정보를 교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환자분들한테는 비전형 안면통으로 요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하고 비전형 안면통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3차는 순간적으로 오고 뭐 할 때, 가장 흔한 거 세수 올릴 때, 양치할 때, 순간적으로 착한 아프고 똑같이 아픈. 이거는 우리하게 몇 시간씩 아픈.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제가 없어서 그런데.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게시판에 알려드리면 제가 설명드리고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걸 봐야 되나요? 예? 예, 예. 아, 예. 마우스 제가 안 해도 되나요? 머리가 아파서 뒤통수하고 정수리를 만져보니까 함몰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뇌 질환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머리는요, 사람마다 울퉁불퉁한 데가 달라가지고요. 여기 두피의 두께가 다르고요. 그래서 실은 저도 이런 분들 몇 분 봤어요. MRI도 찍고 그랬는데 이상 없어요. 요거는 병이 아닙니다. 감각이 이상하거나 바람에 스칠 듯이 예민하거나 하면 오세요. 양치하다가 전기 오는 것처럼 10초처럼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 이게 3차 신경통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건 3차 신경통이세요. 근데 어디에 오는지는 내가 몰랐어요. 양치하다가 손이 아프지는 건 아닐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딸기 바나나님이 있다고는 거기네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둔하게 아픕니다. 전기처럼 찌르는 느낌이 없어요.
요게 없는데 입주위나 잇몸이 아프면 요 경우가 비전형 안면통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비전형 안면통은 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매일 3개월 이상 2시간 이상 계속 여기 아픕니까? 요거 비전형 안면통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요것도 신경통의 범주죠. 통증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더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염증이 있으면 우리는 누르거나 만져요. 타박이 있거나 이러면 문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을 수 있는 통증이에요. 아픈 자리 제가 문지르잖아요. 허리 아프면 주물러 주고 다리 아프면 주물러 주잖아요. 좀 나아지죠. 삐거나 이러면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나아지잖아요. 한 2, 3주. 그럼 누르면 더 아픕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어서 염증이 있는 거 아니면 이거는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통제는 효과가 없고 카마제핀을 먹었으니 조금 나았다. 얼굴이 아프신 것 같은데 카마제핀을 먹었는데 조금 나았으면요. 3차 신경통 가능성이 많고요. 순간적으로 유발되는 건데 조금 나았으면 카마제핀 용량을 올려야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카마제핀을 적절한 용량을 안 주세요. 반 개 이렇게 주다가 카마제핀 말고 트리랩탈 이런 거 드려요. 카마제핀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못 맞췄을 때인데 정확한 3차 신경통이면 지금 반 개 드실 것 같은데 한 개를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3, 4일 있다 안 좋아지면 그거 3차 신경통 맞습니다. 이빨 뽑고 난 다음에 아파하신 분들 실제로 많이 오셨어요. 사랑니를 뺀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아파졌다는 건지 사랑니를 발치하고 아파져서 뽑자마자 아파져서 3개월이 지속되는 건지 뽑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아파지는 건지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힘든데 발치는 3차 신경통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으세요. 아파서 발치를 하신 건지 아닌지 꼭 구별해야 되고요. 사랑니를 발치한 거는 사랑니 때문에 아파서 발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니가 때문에 아픈 게 아닌데 발치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발치하고 아픈 거는 3차 신경통이 아니고요. 3차 신경의 신경손상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약 먹고 좋아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입 못 벌리고 삼키지 못하는 통증, 고개를 못 돌리는 통증.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아팠는지 모르겠는데요. 입 못 벌리고 삼키지 고개 못 돌리는 후두신경통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정말 많이 아프면 찾아오세요. 얼굴이 아프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귀턱은 3차 신경통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3차 신경통은 아니고요. 목 쪽에 후두신경통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요거 중요한 강의를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비정형 안면통 환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한번 증상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하고 머리하고 쪼개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아팠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해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